자,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 시간까지 우리가 양자 녹색 혁명을 배웠고 양자적 우주 천문학적 원인에 대해서 전부 다 했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본이 다 됐으니까 자, 4차 산업혁명도 배웠고 양자 근원도 배웠고 뭐가 문제점인가 좀 이제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제는 오늘의 메인 주제는 자, 그럼 야, 우리가 지금 인공태양도 정확하게 한 20년 걸리거든, 앞으로. 20년 후인데, 20년 동안 뭐 할 거냐? 그럼 안 되지. 2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가장 녹첨단이면서 가장 효율적인, 가장 경제적인, 정말 우리가 해야만 되는 녹색 에너지가 뭐냐가 이번 주 다음 주 주제거든. 이게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야, 지금.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말한 대로 카톡에 남긴 대로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녹색 운동은 이제 어떻게 참여할 건지가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말한 대로 이제 처음 몇 장은 이제 복습 삼아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온실가스를 햇빛을 차단한다, 반사한다, 흡수한다. 이게 과연 지구온난화 유발 원인이 맞느냐? 물론 맞지. 틀린 건 아니지. 근데 여기서 이걸 자꾸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자 지구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원시 지구, 원시 태양, 원시 지구에서 온실효과가 없었으면은 지구가 없었지. 녹색 지구가 안 생겼죠. 그 온실효과는 사실 지구의 축복이었었어요. 왜 이게 아니었으면 수증기와 그 당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온실가스층이 없었으면 원시바다가 안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온실가스층은 원시지구에 있어서 지구의 축복은 맞아요. 그거 틀림없이 맞는 말. 그렇다고 해서 적정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의 온실가스하고 원시 지구의 온실가스 비교가 아예 안 되지. 그러니까 원시 지구에 뭐 수백만 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봐도 되거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태계가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상상을 초월해서 지금 온실가스가 많이 올라갔거든.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과학적 사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생태계라든가 기상이변에 문제가 생기는 건 맞다. 그런데 원인은 온실가스가 햇빛을 차단, 반사, 흡수한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왜? 햇빛에 대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들어가죠. 근원이 뭐야? 양자역학적으로 들어가니까 빅뱅에서 어떻게 이산화탄소 입자가 생기고 메탄이 어떻게 생기고 이걸 우리가 알았거든요. 자, 그걸 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햇빛이라는 거를 지구 대기에 문제를 주지만 자, 여러분 잘 보라고 이 그림에서만 봐도 이 그림에서 여기서 온실가스층이 있잖아. 자, 어디까지가 지구의 대기고 어디까지가 우주의 대기야 지금. 그 한계가 어디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대륙권이라는 건 보통 한 10km까지를 지구 대륙권이라고 해요. 그 성층권이 한 50km까지 그리고 한 100km까지는 이제 뭐 10권 뭐 이렇게 보는데 자 어디까지는 온실가스층이고 어디까지는 우주 대기냐. 우주 대기하고 지구 대기가 지금 분리된 게 아니잖아, 지금. 분리된 게 절대 아니거든. 근데 지구 대기는 우주 대기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온실가스 층이 있다? 내가 말하는데 이 위에 무슨 층이 있다고? 오존층이 있다 그랬죠? 오존층은 무슨 층? 벤 앨런대라는 지구 자기장. 이 세 개가 결정적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호하고 있는데 얘들이 양자역학적으로 쿼크와 전자들의 운동으로 이루어진 이 세 개의 층이 있는데 얘들이 우주 에너지가 뭐냐? 우주 대기의 에너지가 뭐냐? 태양으로부터 올라오는 태양 방사선,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에서요. 얘들에서 아주 고에너지의 하전 입자들. 얘들 쏟아져 들어와. 햇빛 말고. 햇빛은 파동이에요. 복사 에너지. 그 파동이야. 근데 얘들에서 입자로서 고에너지를 가진 뜨거운 입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거든. 그 하전 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사선도 또 들어와. 햇빛에서. 태양으로부터. 그런데 어나더 태양이
초신성이라든가 좀 블랙홀이라든가 이게 또 우주에 다른 게 많거든. 걔들에서 똑같은 놈이 또 들어오거든. 이게 뭐예요? 우주 가속 팽창하는 대우주의 에너지거든. 그 에너지가 지구의 대기와 연계가 돼 있잖아요. 이걸 싹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헛소리도 하고 온실가스층에 의해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이 정도 얘기하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 대학원생 답다라고 들을 거야. 자, 그래 그 정도다. 그래서 내가 우주 방사선이라는 소리를 했고 여기서부터 태양으로부터 무수한 방사선들이 들어온다. 근데 또 에너지원이 이 빛에 의한 전자파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우주의 힘의 원천이 중력파가 있다는 거거든. 우리는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작년인가 볼보였었나? 그 퉁가 화산 폭발했잖아요. 그 세기가 얼마나 셌는지 퉁가 화산 폭발했을 때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퉁가 화산 폭발은 일본의 지진 화산하고 틀려요. 뭐가 틀렸냐? 퉁가 화산 폭발할 때는 중력파가 발생했어요. 그럼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워낙 세다 보니까 그때 중력파가 나왔었어요. 그 중력파라는 것도 뭐냐? 에너지거든. 아까 지구 대기가 에너지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온도가 올라가잖아. 근데 빛에 의한 에너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중력파가 우주로부터도 들어오고 왜 태양이라는 중력이 거대한 놈이 그냥 파도를 보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안 정해졌는데 온실가스 많이다라고 단정을 짓지는 말자. 이래놓고 이런 걸 모른다고 과학적 원인은 모르겠다라고 전문가들, 소위 박사들, 교수라는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공부 안 한 거지 모르는 게 아니지. 자,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그럼 모든 거는 어떻게 됐건 모든 우주의 근원이라든가 우주 만물 근원, 모든 현상의 근원, 생명체의 근원은 빅뱅 후 3분의 2 내에 생겨난 모든 입자와 파동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 쿼크와 전자들이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들이고 거기에 대해 결정되고 원시지구의 자기장. 또 우리가 이제 원시지구로 돌아와서도 원시 바다에서 이 미생물들. 요 하나 이렇게 놓은 거는 뭐냐면은 이게 장내 여러분 위나 대장하는 미생물에서 이거 전기를 생산하는 걸 그려놨는데 왜 이거 해놨냐? 미생물이건 생태계 코로나건 지랄이건 뭐건 다 전기적 작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나 또는 전자의 파동이 다 몸속을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주는 거지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온난화다, 생태계 변화다, 뭐다 에너지 변화예요. 다 전기장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플러스 우리가 모르는 암흑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암흑 에너지가 얘가 또 들어오거든. 왜? 모든 세포도 탄소 원자가 뭐 단백질 아미노사이드는 뭐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얘들도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중력파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지, 지금 과학적으로 여기까지는. 하지만 그래서 암흑 에너지를 한다. 이런 복잡한 원인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양절 역학적으로 우주 천문학과 해서 여기도 지구까지 내가 얘기한 대로 지구 에너지는 태양과 우주 대기가 연결돼 있다. 이를 무시하면 온실효과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그만 이제 하기로 하고 시간상 다른 거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틀림없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하는 거 내가 여기서 물에 대해서도 맞거든. 왜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게 물과 관련돼 있거든. 물과. 그러니까 물과 관련돼서 기상이변이라든가 생태계 변화도 결국 물이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지구의 자기장이 변하고 있다는 거 이건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지구 자기장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우주 천문학적으로 내가 우려하는 건 이제 전번에 뭐 얘기했던 온실효과 우리가 여러분들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해도 감축 다 했어. 근데 불가능한 숫자거든. 그거 못해요. 근데 해도
지구온난화 더 기상이변 심해져요. 왜? 슈퍼문이 뜨는 거로 지금 돼 있거든. 슈퍼문이 왜? 밀물 썰물에서 해수면 상승하는 거는 달의 조력이잖아요. 달이 슈퍼문이 떠서 가장 지구에 가깝게 와가지고 해수면 상승이 이제 그걸 아마 우리도 인천, 부산 이런 해변가는 조금 이제 위험한 시기가 올 거고 또 슈퍼문이 아니더라도 얘기한 대로 태양 흑점이 지금 발생할 거로 예상되고 있거든. 5년 내로. 그 흑점에 의해서 지구 우주 온도가 달라지는데 당연히 추워지지, 당연히 추워져요. 온실효과 상관없이. 근데 이거를 온실효과다만 얘기하니까 내가 좀 가깝해서 여러분들은 올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도 대학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다시피 이 지구온난화가 왜 인류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발전했지만 또 인류가 자연 그대로만 살았으면 되는데 이것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좋은 거 하고 싶고 좋은 집 짓고 싶고 좋은 여자 살고 싶고 좋은 거 갖고 싶고 여기서 또 모든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모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라고 뭐가 문제인지 자, 왜 문명에 의해 가지고 온실가스도 생겨나고 모든 화학 제품, 화학 약품 이게 문제가 다. 또 플라스틱 이게 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 모든 환경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여기서 내가 수증기 양자변이라고 하지 물이거든 결국 수증기에서 기후 변화가 다 생겨났거든 결국 우리가 기후 변화 뭐 전 시간에 이제 설명한 대로 모든 기후 변화는 원인은 수증기고 근데 이 기상이변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기상이변을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대부분이 수자원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홍수 태풍 폭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자원 하시는 분들이 꽉 잡고 있어 우리나라 방제는. 그럼 이제 그래서 뭐 수자원 홍수 태풍 폭우인데 홍수 태풍 폭우 물 입자가 움직이는 거죠. 얘들 왜 움직이는 거야? 물 입자가 움직이니까 홍수 폭우가 생겨났잖아. 이 움직이는 힘이 우주를 움직이는 네 가지 힘, 네 가지가 얘들에서 움직이는 걸 모르면은 대책을 못 세우지 당연히. 그것도 모르고서 지금 뭐 대책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중력과 전자기력, 핵력, 양력 요거에서 다 홍수폭우, 태풍이 다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야. 그냥 그걸 좀 알자 그런 얘기고. 근데 그건 이제 내가 자꾸 강조하다시피 이런 수증기에서 기상이변이 생기지만 미생물에서 여기 물도 미생물도 물이 뭐 70% 이상 차지를 하니까 얘들의 양자변에 의해서 모든 질병이 이제 하다 못해서 원숭이 두청까지 생겼죠. 멍키폭스라고 하대. 자, 멍키폭스가 뭐 쉽게 끝나면 좋은데,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인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인간들이 하는 이 행위를 제어 또는 조절하지 않으면 온실가스만 조절한다고 이게 되나? 기준치고는 안 잡혀요. 죽어도 온실가스 외 플러스 알파로 인간이 저지른 짓거리들이 이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녹색운동 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그걸 몰랐던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양자역학적으로 풀자.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구 더워진다만 생각하지 말고 태양계의 문제, 은하계의 문제까지 들어와줘야 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5차 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생태계가 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주 은하계 어떤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풀어나가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도 상승을 하는데 대기 온도 상승. 대기가 지구만 문제 삼으면 안 돼. 우주도 같이 삼아야 돼. 물의 온도, 바다 해수면 상승, C 바다, 이 지표, 육지 그리고 공간. 그리고 이제 이 DNA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 광합성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 화학적 요소들의 변화. 이게 의해서 생태계 변화가 다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자꾸 생겨나는
날씨 변이라든가 올가니즘 변이들 이런 것들을 양자역학적으로 풀어주자. 그래서 한양대학교에는 힉스가 있다. 우리가 이걸 풀겠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하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온실가스만 생각하지 말고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문제라면 이것부터 해결하자. 온실가스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결하자. 자, 우리가 산림파괴 열대우림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태백산맥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죠. 뭐 브라질에 뭐 열대우림 빼고 또는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열대 이건 진짜 너무 무지막지한 거다. 그러니까 온실효과보다 내가 볼 때 이거부터 막아야 돼. 이거부터. 아마존이라든가 또 우리 신도시 개발한다, 스마트시티 한다, 농촌, 해양, 공원, 산당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생각 안 하고 있거든. 뭐 자기 딴에는 녹색도시 한다고 하면 말만 녹색도시, 실제 녹색도시는 아니거든. 근데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우리가 또 이제 인류 편의에 의해서 쓰레기 문제, 이건 정말 쓰레기 제로를 해야 되거든요. 쓰레기 제로를 어떻게 할 거냐? 해양 쓰레기, 음식 쓰레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자,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지구온난화에 정말 필요한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제초제, 화학물질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 여러분 세대는 E라는 거 잘 모르잖아. 우리 세대도 애만 하더라도 어릴 때 DDT라는 거를 밀가루 같은 거를 몸에서 E가 나왔었어요. 그럼 모르지? 이게 좁쌀만한데 조금 큰 거는 쌀알만해요. 그게 뭐 온몸에 있어가지고 내복에 다 숨었었거든요. 해야 돼. 그거 잡아도 안 돼서 그 DDT라고 살충제를 내복에다 뿌리기 이쁘죠. 우리는 그런 세대였거든. 근데 그 DDT가 그 이만 잡으면 되는데 생태학의 주범이었거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예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제초제, 살충제, 뭐 화장품부터 뭐 각종 약품. 야, 이런 것들이 지금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때 고민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거 외에도 지금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봐도 쟤들 신나게 지금 미사일 쏘고 신나게 하잖아. 그 생태계 파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사람 죽는 건 둘째로 치고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 이전에 그 환경 다 파괴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지구온난화 잡자고 해. 말이 안 되는 지구는 하나잖아요. 인류도 하나거든. 자, 각종 공해배천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다. 여러분이 짧게 알고 있어. 여러분이 지금 편의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욕심이거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이제 이 과목을 개설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배웠다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오늘의 숙제거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아까 얘기한 녹색 에너지가 뭐다라고 내가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녹색 운동 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의 생각의 숙제야. 나는 이렇게 녹색 운동을 하고 싶다. 왜? 녹색 운동이 변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스타일로는 안 되거든. 그지? 그래서 뭐 자꾸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여러분 이 그림 하나면은요 가장 중요한 The origin of universe. 우주 만물의 근원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고. origin of mind. 모든 의식의 근원도 여기서 다 나와요. 이거는 이제 설명하면 이제 의식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종교라든가 여기 다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래서 빛이 나왔고 여기서 빛이 나왔고.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나왔냐? 빅뱅에서 성간물질이 생겨가지고 쿼크와 전자들에서 양성자가 생기고 전자들 얘들이 조합해가지고 수소가 생기고 헬륨이 생겨나는 과정에 있어서 중성미자가 이제 중성자가 베타 분기하면서 중성미자가 반물질. 요게 또 핵심이에요. 반물질. 전자는 마이너스거든. 근데 전자가 플러스가 중성미자에 중성자가 베타 분기하면 중성미자에서 양전자가 나와요. 반물질이 그때 나오거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시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겨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서 쌍소멸하고 빛이 생겨. 쌍소멸했으니까 물질이 에너지가 돼야지. 또 빛을 만들었거든. 빛이 만들어졌다가 에너지거든. 에너지는 질량이다. E = MC 스퀘어잖아. 에너지는 질량이니까 다시 입자 생겨나는 거잖아. 다시 물질과 반물질.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주 자체거든. 우리가 지금 빅뱅 일어난 지 138억 년 됐고, 내가 볼 때 또 어나더 한 100억에서 200억 년 지나면 태양도 없어지면서, 태양이야 뭐 40억 년 지나면 또 빅뱅이 또 일어나게 돼 있고, 왜? 이 원리에 의해서. 그럼 지금 이 우주란 그 자체는, 또는 이 기독교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우주 그 자체는 138억 전이 아니고 그 전에도 무한대비 있었던 거예요. 이 우주 그 자체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게 계시다면, 창조주가 계시다면 또 이분이 어떤 물질이나 현상을 일으키는 동력이 뭐냐? 이 힘이거든. 이게 네 가지 우주를 지배하는 네 가지 힘이 여기서 이제 중력과 전자기력, 강력, 풍력. 이거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 이것들이 힘이지만은 힘이면서도 에너지거든. 힘이면서 에너지고, 에너지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고, 이런 정신 나간 얘기가 양자역학에서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현상, 모든 의식의 근원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한 게, 자, 우주 대기를, 지구 대기로 들어와서 온실가스가 있는데, 온실가스들도 결국에 전자라든가 쿼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전자와 원자로. 전자와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우주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햇빛을 반사 차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다시피 우주에서 방사선들이 들어오잖아요. 레이디에이션들, 전자파들이 들어오거든. 태양 복사파도 들어오고,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에서 고에너지의 하전 입자들, 하전 입자가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하전 입자, 전자 입자가 이제 그 전기를 띄워가지고 지구로 들어온다는 증명이 뭐야? 북극의 오로라잖아. 아이슬란드라든가 유럽에 오로라, 그게 지금 들어온 하전 입자가 들어온 증거거든. 그래서 지구 자기장과 부딪혀서 거기서 오로라 그림 만들었잖아. 그 얘기는 뭐냐? 전자 하전 입자들이 들어오고 방사선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얘들이 오로라처럼 온실가스를 다 깨부수고 있다. 온실가스가 햇볕을 반사 차단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온실가스들을 분해시켜가지고 얘들을 에너지 장상태로 만들어주는데, 이건 GCR이라는 거는 이제 우주 방사선이에요. 은하계 방사선, 갤럭틱 레이저를 얘기하죠. 자, 우주 방사선이 들어오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중력파도 또 들어오고 암흑 에너지 파동도 또 들어온다. 근데 이게 온실가스의 입자만 자, 여러분들이 온실가스 입자라고 봤을 때, 또 지구 대기라고 봤을 때 고에너지 파가 들어오면 얘들이 깨진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에너지파, 방사선, X선, 감마선이 무수히 들어오지만은 또 다른 어나더 방사선이 있다. 그게 중력파, 암흑파인데, 그리고 이것들이 온실가스들이 이와 같이 입자로 분해된다면은, 이게 이해가 된다면은 생태계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세포를 구성하는 것도 결국은 탄소 원자부터 수소 원자, 원자들의 전자들이 결합이기 때문에 생태계 변이가 당연히 생겨나니까 코로나 원인이 되는 거지.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다냐 강이냐 또 동물이 숙주가 됐냐 이걸 찾아주더라도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데 그걸 지금 근원을 모르니까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온실가스 이온 입자나 모든 생태계 세포 이온 입자가 같은 원리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원리로서 우주 방사선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자, 그럼 그건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와 같은 우주 천문학적 지금 얘기한 대로 모든 걸 내가 공부해 보니까 이런 에너지 장이거든. 에너지 우주 천문학적 에너지가 있고 지구의 모든 에너지장이 있고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내부 에너지장이 있고 인간이 잘못한 온실가스 이걸 다 합쳐져 가지고 이 에너지를 미분해 가지고 원인을 찾자가 바로 이방정식이고 이제 양자 컴퓨팅이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더 발전하니까 이거로서 얘들을 풀어주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내가 볼 때 나한테 만약 유엔에서 나한테 이거 풀으라면 나 풀 자신 있는데 그럼 나한테 누굴 줘야 되느냐? 여러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유럽의 세른을 내가 요청할 거예요. 세른의 학자들이라면 충분히 지구온난화 해결돼. 100% 내가 자신하거든. 자, 그래서 뭐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근원이 되는 게 에너지 장애 문제다, 에너지 필드의 문제다. 결국에 양자역학으로 쿼크와 전자로 들어갔죠. 12개의 페르미온 입자들이 있었지만은 그것들도 에너지 장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에너지 장을 우주 천문학적으로 이걸 풀어줌으로써 지구온난화를 풀 근원을 찾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지구 온난화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변화도 여기서 찾아야 돼요. 토론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다. 자, 그럼 이제 그럼 여태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였었고 좀 어려운 얘기였었죠.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야 우리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요 그림이 뭐냐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 연구실에서 20년 전에 다 해본 거예요. 우리 연구실에서 석박사 논문으로. 자,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여러분 올 때 지하철 타고 왔잖아. 예를 들어서 아침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여기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무척 많겠죠. 그죠? 개찰구 통과하는 여기 다 사람들이 밟고 가니까 밟는 거 다 누르는 힘이잖아요. 힘은 에너지잖아. 그 에너지를 다 하베스트 할 수 있죠. 이게 앞전 에너지죠. 앞전 발전이 되고 당연히 해봤지. 자, 요건 뭐냐면은 이거 재미난 거거든. 여러분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은 여러분 지하철 터널 내부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하철 역사가 아니고 역사는 거의 정지 상태죠. 터널은 내부는 달리잖아. 따닥따닥따닥 굉장히 시끄럽죠. 그죠? 2분 30초 맞아. 1, 2, 3, 4 지하철 터널 내부가 시끄럽다. 왜 시끄러운 거야? 그게 소음이잖아. 소음도 에너지가 발생시켰잖아. 그 소음 에너지를 하베스팅, 회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였거든. 이것까지 돼요. 에너지 하베스팅 돼요. 소음도 지하철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은 요 마이크에 반대 원리를 하게 되면 내가 떠드는 걸 전기로 환원이 돼요. 당연히 되거든. 왜 안 해?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당연히 경제성이 없으니까.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이 성수대교라든가 교량이 작은 교량이라도 이런 건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공학을 하는 사람도 알겠지만은 고유 진동을 해요. 우주 만물은 진동을 하게 되고 고유 진동이라고 하고 힘에 의한 건 강제 진동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 진동을 한다. 사람 몸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싶어도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진동의 파장을 측정하면은 여러분의 머리 상태가 지금 심각한 안하다 알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교량에다가 요걸 부착해 놓으면은 진동이 뭘 진동? 이거 원인이 있잖아, 힘이 있잖아. 이거를 전기로 힘으로 환원시키면 돼요. 이게 진동 에너지 발전이에요. 진동 발전. 그러니까 교량에서 실제 해봤거든. 돼요. 왜? 당연히 흔들리니까 전기로 환원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고 당연히 되지. 자, 만약에 우리가 성수대교에 지금 이제 출퇴근 시간이니까 또 강변북로 같은데 차들 꽉 막혀 있잖아. 지금 차들이 막혀 있다는 얘기는 뭐야? 아스팔트 누르고 있잖아. 다 압전이지. 다 압력 에너지예요. 당연히 되지. 지하철이 잘 가다가 이
그 역에 와가지고 스톱할 때 브레이크 잡자. 가다가 마찰 에너지 그것도 당연히 회수가 되죠. 다 신재생의 에너지예요. 다 우리 해봤어. 다 해봤어. 우리 연구에서 이거 다 해봤어. 다. 별짓을 다 해봤어. 아니 되니까 논문까지 다 썼어.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할 뿐이지. 왜 태양광 발전을 왜 하는? 정부에서 보조금 주니까 하지. 풍력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나라 풍력이 사실 되는 데가 아닙니다. 풍력은 내가 해봤는데 시속으로 평균 시속이 7km/s 이상 될 때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와요. 우리나라 7km도 안 나오거든. 그렇다면은 풍력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해봤다. 결론은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 왜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를 만들 때 또 탄소가 들어가고 탄소 배출하거든. 경제성 없는 짓을 하면서 왜 또 이산화탄소 배출 또 시키잖아요. 하지 말자는 얘기지. 이런 짓들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제성 있는 걸 결국 이제 원자력 발전에서 그래도 지금 원자력 핵분열 발전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지금 강점을 가지고는 SMR이라고 하죠. 뭐 스몰 모듈라 타입의 리액터 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지금 강점이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지난 정부에서 5년 동안 탈원전에서 이제 기술이 죽었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걸 더 발전시키면 되는데 SMR 이 자체는 여기도 밑에 떠났잖아. 영국, 프랑스, 독일이 탈원전 다 했다가 다시 다 돌아왔잖아 지금. 영국 정부의 롤스로이스 자동차로 유명한 롤스로이스가 영국 정부가 손잡고 이 소형 원전 SMR 16개 짓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 경제성 있는 거는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 근데 다른 나라도 SMR은 잘해요. 우리나라도 물론 잘하지만은 다른 나라도 잘해. 미국도 잘하고 독일도 잘하고 일본도 잘해. 그러면 경제적 원래 우리가 걔들이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거거든. 그 나라에서 내가 보니까 이걸 하나도 못하거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개념이 전혀 모르거든. 뭐가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서 뭘 해주는지 자체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드는 SMR이 원자력 발전이 세계 최고가 될 자신이 있죠.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2시간 강의를 해야지. 근데 시간상이 넘어가고. 자, 지금 이걸 뭐 지금 환경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방사능 오염, 위험. 그건 정말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건 막아야지. 근데 그것도 이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거의 완벽 제어가 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 뭐 인공지능까지 들어가거든. 사물 인터넷 들어가고 그러면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원자력 발전이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똑바로 들어. 오늘 하고서 아까 숙제가 이거라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녹색운동 어떻게 할 거냐고 숙제니까. 지금 핵분열은 뭐예요? 핵분열은 지금 원자력 발전이죠. 우라늄이라든가 원자 번호가 높은데 분열돼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발생하면서 방사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핵융합은 태양처럼 원자 번호가 낮은 놈들이 융합을 해서 질량 차이에 의해서 핵 에너지를 발생시키면서 여기서 방사선이 안 나온다. 이게 핵융합과 핵분열의 차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결국 핵융합 에너지로 가요. 이거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온실효과, 지구온난화, 탄소 중립하면서 생각할 건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 지금 규약이 뭐냐면 2030년까지 몇 프로 감축하자. 2050년까지 몇 프로 감축하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거를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뭐 우주여행을 벌써 작년 가을하고 올 봄에 시작을 했지만은 인간 우주여행 했잖아요. 2030년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아마도 우주여행이 더 자유스러워지겠죠. 아마 2030년대 되면은 한국의 중산층 정도도 가지 않을까. 지금은 뭐 0.1% 책상층 안에 못 가죠. 왜? 3,400억 내라 하니까 그 못 가지. 하지만은 2030년대에는 중산층 정도. 또 그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만화가 아닌 공상이 아닌 가능할 때 이때 에너지원이 요거였거든. 사실 이게 핵융합 연료전지 발전 요안에 들어돼 있거든요. 이런 시대가 가능하려면은 핵융합 에너지가 발전해야 돼. 근데 이 시대거든. 이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핵융합 발전을 알려면 핵 분열 발전도 이해를 해야 돼. 이걸 모르고 이걸 넘어갈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핵융합 발전에서 거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핵융합 발전을 하기 위한 즉 인공태양을 얘기하죠. 인공태양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핵융합을 하는 원료대.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핵융합 인공태양을 하는 그 만든 나라가 몇 군데 있는데 그 핵융합 아니 인공태양의 장비들 원료들은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거를 김영삼 정부 때부터 정근모 박사님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걸 왔는데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이게. 이건 지금 얘기하는 대로 미래 에너지원입니다. 교수님 연구센터가 어딘데요? 이게 이름이 핵융합 연구원인가 그래 대전에. 네. 아마 나올 거예요. 어딘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 국가 핵융합 연구소네요. 자, 한국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 만들어간다. 이게 연구소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이력도 20 아마 지금 이거 잘못됐는데 이게 30초예요. 최근 때 30초가 성공했고 여러분 30초가 무슨 대소라고. 근데 여러분 이 1억도라는 게 문제거든. 1억도라는 게 좀 여러분 그 태양이 상식적 그 나라라고 태양이 실제 태양이 핵융합으로 해서 이제 햇빛을 만들어내잖아. 걔들의 핵융합 온도는 1,500만 도예요. 그러니까 1,000만 도에서 그 태양의 표면은 6,000도거든. 내부로 들어가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핵융합은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가 두 개가 만나서 헬륨을 만들면서 핵융합을 하거든. 그때 핵융합을 하려면은 1,500만 도가 돼야 되는데 지구는 태양보다 질량이 한참 작잖아. 그래서 1,500만 도에서는 지구에서 핵융합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1억 5천만 도가 돼야 돼. 1억 5천만, 여러분 생각해 1억 도로 올린다는 게 이거 상상을 초월한 숫자잖아.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이 최초로 했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우리나라 뭐 과학자들 여러분들은 존경하지만 진짜 정치인들 좀 존경하고 싶지는 않거든. 그런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돼.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런 시기가 됐고, 자 여기 나온 대로, 자 핵융합 에너지 완료 나왔고, 인공태양의 꿈을 나왔고, 저쪽 했고, 근데 이제 인공태양도 이제 이것도 벌써 이제 경쟁이 들어갔거든. 지금 우리나라를 가장 잘 쫓아오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난리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고 유럽에 미국, 일본 얘들이 이기려면은 자 인공태양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공태양이 된 다음에 이거를 일반 가정에서 어떻게 쓸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것을 나는 이제 만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에 하나 이제 더 띈 거지. 만물 인터넷 개념으로 네트워킹 시켜서 인공태양을 집에서 수시키고 하겠다가 내 생각이거든. 또 우리 힉스 연구소에서 그걸 주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성공률 핵융합 에너지 개념. 이거 우리나라 이 말을 붙여도 미안해요. 이 말 붙여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게 뭐라고? 이게 중국이거든. 중국에 이제 중국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거든. 우리나라가 이제 1억도에서 30초 동안 됐다니까 중국 언론에서는 자기들은 1억 2천만 도에서 100일초간 유지했다. 어쩌고 저쩌고. 근데 중국이 참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지금 얘들 하는 건 무서워. 공산주의다 보니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나라는 위에서 시켜도 지 못하거든. 이 차이가 있죠. 근데 이건 사실인데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중국의 인공태양과 한국의 인공태양의 차이가 뭐냐. 또 이거 차이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 사실은. 중국은 요거 100일 초과한 거는 여러분 핵융합할 때는 중수소, 그러니까 입자, 이온 입자하고 전자가 핵을 구성하잖아요.
우리는 핵융합을 하려면 아까 여기 수소가 중수소, 삼수소 이온이 1억 5천만도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온을 1억도 올린 거고 중국은 1억도 올린 그 이온을 올린 게 아니라 전자를 1억 2천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올린 거하고 이온 입자를 올린 거하고 천수 차이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직 한국을 못 따라와요. 자, 이게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잘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여겨도 난 충분히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가 이거라고 내가 여기서 한 건 이분들 국가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도 전 세계적인 과학자 얘기를 2050년도에 완성 예정이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과학의 발전, 앞으로 양자 컴퓨팅이 되고 로봇이 나오고 하면은 내가 봐서 지금 과학 발전은 여러분들 10년에 천지가 개벽하거나 앞으로 20년 후가 아니라 2040년대 후반 되면은 인공태양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뭐 70%, 80% 2050년 감축하자? 이거 되면은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되지. 전혀 필요 없지. 그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인공태양을 우리가 좀 근데 우리나라가 못한다면 할 필요 없지. 근데 세계 최고인데 왜 이거를 안 살려? 딴짓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전 정부에서 알다시피 저 태양광 발전에 약 44조 정도 썼다고 하죠. 44조 정도. 지금 또 전 정부에서 뭐 여러분 아직 전라남도 해남에 풍력발전 단지 얼마? 50조. 그런 예산 다 여기다 들어와야지. 여기 들어와야 돼요. 여기. 여기 들어오면 그 부가가치는 아니, 말도 못하는 거거든. 아니, 그걸 당연히 이걸 해야 돼. 당연히. 자, 두 번째. 자, 인공태양을 해서 이제 세 번째 넘어가서 자, 태양광 발전이에요. 말한 대로 내 태양광 발전은 아인슈타인의 광전자 효과에서 시작이 됐죠.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게 1924년이거든. 광전자 효과로. 광전자 효과는 뭐냐면 어떤 금속판을 갖다가 알갱이가 쏘게 되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이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갖다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이 반도체거든. 자, 그럼 반도체에 의해서 이제 전기가 흐르니까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근데 지상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태양광 발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놔도 그 효율이라는 게 10%, 15% 되는 그 효율도 이상적인 조건에서 태양광 발전 효율이죠. 먼지가 끼지, 구름 꼈지, 눈이 오지, 비가 이거 뭐 진짜 효율 없거든요. 그런데 아니 먼지가 끼어, 비가 와, 눈이 와, 우주에서 비가 오나? 안 오잖아, 우주에서는. 자, 그 우주에서는 이와 같은 태양광 발전이 당연히 경제성이 있는 거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은 어디다 하느냐? 인공위성에다가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잖아요. 인공위성에 이제 태양 전지 인공태양 모듈을 갖다 설치해도 되고 또는 우주 정거장 있잖아요. 우주 정거장에도 설치를 해도 되고. 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요거는 언제 되느냐? 이거 내가 볼 때 이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중국 정부가 제일 빠를 거예요. 내가 지금 전 세계 과학기술 발전기를 봤을 때 중국이 2030년도 목표예요. 우주에다가 여러분 지금 중국이 어느 면에서 달에 가고 어쩌고저쩌고 미국 달 뒤까지 걔들은 갔잖아요. 걔들 하는 집 봐서는 2030년도 이전 내가 우리 2028년, 29년에 우주 태양광 걔들 성공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2030년까지 50% 온실가스 감축해야 된다? 얘들이 해결해 주는데 그러면 중국이 이것만 성공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나라는 중국의 에너지 속국이 되는 거죠. 이게 되면 이거 다 매달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다행히 지금 이렇게 정부가 바뀌면서 우주 뭐 발전, 뭐 우주와 관련해서 인공위성 쏜다 어쩌고 자꾸 하잖아요. 잘하는 거지. 그 인공위성에 이제 얘들 올려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도 2030년도 이전에 중국이 된다면은 대한민국도 돼야죠. 이 정도. 이거는 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주 태양광 발전과
7배 효율이라고 나왔네. 7배 효율이라고 나왔고, 뭐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는 경쟁을 지금 하고 있고, 예, 전기를 지구로 이제 송신하는 방법, 만들어 가지고 지구로 송신하는 방법이 이 마이크로 파로에서 이제 하겠다. 뭐 이런 계획까지 다 돼 있고, 이것도 2030년 이전에 완성된다가 내 예측이거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우주 태양광 발전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된다. 그래서 경제성 없는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환경 파괴 더 이상 하지 말고 선진국이 하는 우주 태양광, 인공태양 일로 빨리 들어가고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에너지 절약. 경제성 없는 거 하지 말고 쓸데없이 에너지 절약하고 이 쓰레기 제로하고 이런 게 더 효율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써놨지만은 중국도 우주 태양광 발전 미국보다 빨라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신재생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다. 이전에 완성됐거든, 이게.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얘기했다시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우주여행 하잖아요. 우주여행 했을 때 우주 갈 때 주유소 충전소 있어야 되잖아. 당연히 얘들이지. 당연히 얘들이거든. 이때 되거든, 이게. 당연히 되거든. 이 우주에는 이 우주의 에너지만 우주의 햇빛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빅뱅에 의해서 근원이 되는 쿼크와 전자들이 1번 원자가 뭐야? 수소잖아. 우주에는 수소가 무지 많거든.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서 지금 수소 연료 전자, 수소 생산 이거부터 또 이게 또 문제야. 이게 또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우주에서 수소 생산해서 가져오는 방안. 그리고 미래 에너지를 바다에서 수소를 생산. 바다에 수소, 중수소, 삼수소 얘들이 이거를 아주 그냥 떡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우주에서 수소는 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이 이것도 아직 모르거든. 왜 우주의 근원을 모르니까. 원시 지구의 근원을 모르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또 여기 보는 이 그림은 여러분들 이제 보이니까 이 수소와 관련돼서 했을 때 인프라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쭉 이렇게 보고 아까 내가 이번 주는 숙제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알고서 녹색운동 어떻게 할 거냐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 방법론이에요. 교수님, 그러니까 에너지 세이빙 할 필요가 없네요? 아니 제가 이렇게 되니까 네. 이게 될 때까지는 세이빙. 쓸데없는 신재생 에너지 하지 말고 에너지 절약을 하자는 게 제 주장이죠. 그리고 교수님 왜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한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녹색운동하는 방법론이 이런 것도 하나 되는 거예요. 전 이 중요한 게 이제 거기서 이제 우주를 떠나서 앞으로 달에다가 화성에 태양광 발전 만들면 되죠. 당연히 이제 이거부터 할 거거든. 이게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자 이제 수소로 들어가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2년에 세계 우리나라 정부 말은 잘해. 세계 최초 수소도시. 세계 최초 좋아해. 일본도 하고 있고 프랑스도 하고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면서 수소 시범도시 세 군데 하고 있죠 지금. 울산, 창원, 안산인가 그럴 거야. 울산, 창원, 안산일 거야. 세 군데가. 그래서 뭐 얘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 내용을 다 봤거든. 여러분도 한번 그 자료 보게 되면은 자 그럼 수소 생산을 어떻게 할 거냐? 수소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자, 수소 이송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수소 충전을 어떻게 할 거냐? 다 이거거든.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선 사람들이 수소하면은 충전하겠지만은 안전에 대해서도 왜 수소 폭탄은 고민할 거거든. 자, 그런 안전에 대해서 양자 수소 기반 충전 도시에 어떤 수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소로 인해서 내 생활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편해지고 뭐가 좋아지느냐가 이게 더 문제지 수소가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기독교에 성지가 한 전 세계 4군데 있어요.
교수님 아세요? 네, 기독교 성지에 기독교 성지 중에 그 치유의 샘물이 있는 성지 한 4군데 있거든. 거기에 공통된 특징이 뭐냐? 수소 이온 농도가 약간 알카리성을 띠고 있고 물의 파동이 좀 틀려요. 우리가 보통 수돗물 같은 경우 파동이 아까 양자 파동이라고 했으니까 약 110Hz 정도 되거든. 근데 여러분 몸에 있는 몸의 양수들은 약 70Hz에서 80Hz 그 사이거든. 그런데 그 기독교 이 종교 성지에 있는 치유의 샘물들은 그 파동수가 거의 몸에 비슷한 7, 80에 낮았어요. 그 수소이온 농도 파동에 의해서 기적의 효과가 나는 건 사실이거든, 그게. 자, 그러니까 야, 이 수소를 가지고 이런 생활을 통해서 너를 치유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생활 서비스가 뭐가 들어올 거냐는 거니까. 여러분 건강이 자, 몸에 질병이 생기고 나같이 이제 70대 다 간다고 늙어가고 기미가 생기고 이거 뭐 때문에 되는 거야? 왜 늙는 거야, 사람이? 활성산소 때문이잖아.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게 산소에다가 수소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돼서 나오잖아. 아니, 수소가 활성산소를 잡아줘서 여러분 건강하게 해준다는데 수소 없이 반대할 수 어디 있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서 인프라를 설치해서 사물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이 어떻게 들어가면 될까 이걸 생각해야지. 그지?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를 좀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전 기업들 현대차가 11조, SK 18조, 포스코 10조, 난리 났어. 근데 이제 뭐가 문제를 여러분 잘 봐야 되거든. 뭐 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이 시대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지. 무턱대고 해야 돼요. 방향이 맞냐? 당연히 좀 틀렸거든. 얘들이 뭐가 틀렸냐를 잘 몰라. 자, 뭐 보다시피 뭐 현대 뭐 잘하고는 있지만은 내가 보는 방향에서 여기 그 주로 이 수소와 관련된 사업이 뭐 블루 수소다, 그린 수소다, 바이오 에너지다 어쩌고저쩌고 쭉 나. 근본적인 걸 하거든. 근데 이런 근본적인 거는요, 이미 다른 나라도 다른 연구 다 하거든. 경쟁력이 없어요. 자, 고부가 가치를 하려면은 다른 나라를 이겨서 수익을 발생시켜요. 아까 내가 얘기한 그게 들어가면은 당연히 이기지. 플랫폼이 들어갔지, 양자가 들어갔지, 4차 산업이 들어가고 5차 산업이 들어가 주잖아요. 자, 그게 이기는 길이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요거만 알라고 수소 생산에 3가지가 있는데, 자,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3가지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 3가지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거는 수소는 이제 화석연료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요. 화석연료에서 개질을 시켜가지고 그 화석연료에서 개질을 시켰냐? 화석연료를 대체를 시키느냐 또는 우리가 이 도시가스 같은 도시가스도 화석연료인데 이건 가스잖아요. 화석연료를 개질시켜서 CO2를 발생시키고 왜 화석연료가 다 탄소 기반이잖아요. 그지? 여기서 수소를 뽑아내니까 CO2는 나올 수밖에 없거든. CO2가 발생하는 화석연료 개질은 그레이 수소라고 부르는 거야. 자, 블루 수소는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수소 발생을 하는데 CO2가 발생한 거를 포집해서 CCS로 저장해 버린다. 그러니까 CCS가 지덜 말로는 안 나왔는데 나왔는데 저장을 해버려서 피해를 안 준다. 이게 블루 수소예요. 자, 그린 수소는 아예 CO2가 아예 안 나오는데 얘는 물을 갖다 전기분해를 해버리니까 물을 전기분해하니까 산소만 나왔고 물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일로 가게 돼 있죠. 왜? CO2 발생 안 하니까. 그런데 이게 뭐야? 물. 제발 이 물을 바닷물로 좀 생각 좀 하자 이거지. 바닷물로. 수돗물로 그 비싼 거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로 결국은 아마 갈 거예요. 근데 지구에 바다가 70%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그린 수소로 가서 바다에서 하는 게 정답인데 불행하게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대기업들 하는 건 다 이거잖아. 이게 되느냐? 아니 되긴 되는데 결국 앞으로 일로 갈 거 뻔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랑스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 이미 그린 수소에서 바닷물 가지고 수소 생산해요. 그러니까 그럼 그 기술 가지고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왜 여기다 지금 기업들이 지금 몇십 조를 투자를 해, 이 바보들이. 그럼 이거 할 때까지는 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에서 수소 수입해서 쓰는 게 더 싸거든. 그때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독자적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는 바다에서 당연히 독자 개발할 필요도 없이 이미 뭐 프랑스에서 나왔고 다른 나라에 있는 거 사업 문제가. 그래서 자 여기서는 상식적으로 수소 생산은 그레이, 블루, 그린 수소가 있는데 결국 가는 방향은 그린으로 가야 된다. 그럼 그린의 원천은 바다다. 또 하나는 우주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되는 건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투자하는 게 지금 다 열다가 투자하고 있잖아. 자 수소를 생산을 자 그레이나 블루로 해가지고 이송을 시켜가지고 자 충전소에서 어떻게 한다 이거거든,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얘기한 대로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주면은 이게 완벽해지는 거지.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빨리 나갈게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4차 산업혁명이 좀 기술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친환경 수소지 개념을 우리가 좀 4차 산업혁명에 ESG 개념이 이제 들어오자는 얘기지. ESG의 수소까지 들어가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자.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이런 걸 이렇게 하자. 자료 있는 거 읽어보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또는 우주에서 수소 생산하기 전까지는 일단 수소를 몇 년 안 되거든. 수소를 수입하자. 그래서 인천이건 광양이건 뭐 태안이건 대규모 수소 화력 저장 사물 인터넷 안전 플랫폼 구축해서 거기서부터 가져오자. 그래서 수소 활용 인프라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중복 투자가 안 되거든. 지금 대기업이 지금 뭐 여러 그 기업 다 합치면 거의 100조 가까워지거든. 그 무슨 얘기도 하고 있는 거야, 걔네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프라 구축을 좀 해주자. 이게 지금 인천에 하고 있는 수소 충전 시스템 개념도거든. 이제 수소 시스템 개념도인데, 뭐 생산을 해가지고 수소를 압축해가지고 이제 가정의 충전소까지 가는데, 요 빨간색으로 화살표 해놓은 게 뭐냐면은, 요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면은 요게 완벽해진다. 그 얘기야. 근데 지금 인천에서 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 모르니까 안전 개념이 없죠. 안전 개념이 전혀 없지. 얘들은 지금. 그냥 사용하는 데만 지금 급급한 거지.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사물 인터넷 들어가서 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로봇이 들어가서 하는 게 요 화살표 들어가면은 이 시스템이 더 완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스템은 인터넷 찾아보면 더 자세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서 저 이런 걸 더 해주면 이게 사업이 되고 우리 공학대학원 우리 방재안전과과 전전학기인가 그 논문 쓴 학생이 이걸 논문 썼죠. 이거를 이제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 개념에서 플랫폼 개념을 하는 거를 그 친구를 내가 시켰거든. 그 친구는 이제 내 연구실에 아예 나와서 사물인터넷 조립하는 것부터 사물인터넷 개발 구축하는 거 다 배웠거든. 그래놓고 자 여기 수소 충전소가 있을 때 사물인터넷을 실제 하는 거를 개발해봤거든. 여러분 그게 공부지. 여러분 대학원인데 여기서 그냥 듣고 그냥 가서 끄떡끄떡하고 집에 가서 이게 뭐지? 이거 대학원 아니거든. 자 지금 교육이 바뀌었다고 교수는 바뀌었는데 여러분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하게 되거든. 이런 해석들을 해서 수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이송해서 충전해가지고 이런 과정에 파이프의 압력이라든가 유속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걸 4차 산업혁명의 ASTM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스마트 배관만은 원격 관리를 사물 인터넷 개념을 어떻게 하고 이 밸브 작동하는 걸 M2M 로봇 개념에서 어떻게 하고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는 자 이런 게 지금 밖에서 아예 아까 그 대기업들 아예 생각조차 못하거든. 여기 CPS 메타버스까지 들어가 있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메타버스를 어떻게 들어가서 더 안전하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소도시와 ESG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 제로인데
탄소 제로, 쓰레기 제로, 공해 제로, 재난 제로, 시민 불만 제로를 요새 선거철이니까 이런 거 공약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겠지. 그 배출원을 최소화하고 구성원에서 구성원이 참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 좋은데요.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 참여를 해야 되는 거를 이 집 한양대학교 와서 수업 들어가면 안 되지. 메타버스 들어오라면 되지. CPS 개념으로.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수소 시티 플랫폼을 해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하자. 근데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여기 왜 당근마켓이 들어가고 공공 와이파이가 이거 왜 들어갔느냐? 여러분들 녹색 운동이 50년 동안 열심히 했어도 실패해서 우리 지금 손주 세대들을 마스크 쓰게 하는 게 뭐냐? 시민들이 사실 적극적 참여를 안 했거든. 하시는 분들은 뭐 1인 시위라든가 열심히 했지만은 옛날 원시인들이 하던 방식으로 1인 시위만 잘 열심히 하셨지.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이 자기한테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수익이 가고 자기한테 뭐가 떨어져야지 더 열심히 하거나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블록체인이 보상해 주면 되잖아. 당근마켓 개념이 그런 개념이거든요. 재활용을 열심히 했을 때 보상이 가고 근데 이걸 열심히 했을 때 와이파이를 무료로 해준다든가 이런 플랫폼 상에서 이런 걸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참여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 타운을 갖다가 이런 수소 에너지 타운을 이 연료전지와 이 수소 에너지 타운을 도시를 할 때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이 서울 근처도 분당에 열병합 발전이 있잖아요. 저 인천 근처도 있고 이 열병합 발전을 이제 수소 연료전지 발전과 합쳐줘야 돼요. 하면서 수소 경제로 들어가줘야 되거든. 이게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합쳐지면서 플랫폼 개념으로 들어가주면 된다. 예를 들어 열병합 발전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나주의 열병합 발전이 있죠? 나주의 열병합 발전이 2017년 완성됐는데 아직도 가동을 못해요.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거기가 1년 예산이 한 2천억, 1년에 2천억씩 손해보고 있거든. 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게 왜 반대하느냐? 뭔가 기분이 나쁘거든. 열병합 발전에서 연기가 나오니까 저기서 유해가스 나오고 뭐 좀 기분 나쁘게. 근데 환경적으로 다 모니터링해도 그 안 나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거든. 그러니까 그 뭐가 잘못돼? 열병합 발전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서 지금 발전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시대는 주민이 주인공이거든. 주민이 자기들이 해서 그 이익을 자기들도 일부 가져가면은 이 사람들이 반대 안 하거든. 자, 여기 테마파크를 갖다가 뽀로로라고 놨는데 그 열병합 발전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테마파크식으로 수소를 이용해서 하면서 수익을 주민들이 하고 거기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고 거기에 야시장을 한다든가 문화센터라 기타 등등 주민들이 플러스가 되는 그걸 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이 100% 찬성하죠. 가스공사가 주인공 돼서 지들이 이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그러니까 주관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수소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요즘 이제 내가 컨설팅 하면서는 아예 처음부터 내가 뛰어서 주민부터 얘기를 해요. 니들한테 이거부터 해준다는 그 사람들을 앞장세워야지 가스공사가 앞장서면 무턱대고 반대부터 하는 게 대한민국에 반대하면 뭔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의 4차 산업혁명의 수소시설, 인프라 또 다시 한번 얘기한 서비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아까 얘기한 그런 얘기를 아무도 못하지. 이거를 지능화 시켜주는 거니까 또. 자, 그래서 도시의 충전소가 이제 수소 충전소들이 드론 기반에 이렇게 생기고 드론도 수소 연료전지 발전 최근에 그 드론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한 드론 태운 게 5시간까지 그 날아다니는 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 되는 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교통에 대한 물론 인프라가 바뀌는데 지금 인프라 이렇게 바뀐다는 거 스마트시티 설계할 때 이거 못하지 모르니까. 근데 앞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소 시대가 됐을 때 교통 수단이 앞으로 교통이 소유가 아니라 공유 개념으로 넘어가야 되거든.
그렇게 됐을 때 이미 여러분 알다시피 나도 차 가지고 디젤 자동차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요새 디젤 값 올라? 휘발유보다 더 높대 가격이 연락에. 근데 앞으로 이제 차가 소유가 국민시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교통수단과 이용하고 무인자율 자동차, 수소차, 전기차, 그러니까 이들이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 이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클라우드 개념으로 넘어가요. 이게 이특허거든요. 이특허 놓은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디어를 발굴할 때, 이거 읽어보고 이렇게 한번 서버로 하고 내가 일부러 놓은 거거든.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인 중에 이거 관련된 사업하시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주선하라고 여러분의 수익이 10%줄 테니까 여러분 이거 사업하면은 10% 하면은 아마 몇억 몇십억일걸? 자, 또 여기 뭐 바깥에서 IT 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다 들어가 있거든. 블록체인부터 무인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보라고. 여러분들 사서서 보면 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해서 한번 일부러 이런 공부 삼아서 놓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래서 블록체인 개념까지도 들어갔고 가상화폐까지 들어가서. 근데 여러분들이 또 그걸 알아야 돼요. 가상화폐, 전자화폐, 암호화폐 이 세 개가 틀리거든. 사실 그 차이는 모르거든 사실은. 자, 가상화폐에 들어갔고 저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또 읽어보고.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자세히 설명 못 하거든. 원하면은 여러분 좀 내 연구소 찾아온 사람들도 있잖아. 연구소 와서 같이 디스커션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나는 지금은 여러분 학생이니까 대학원 학생이잖아. 나는 교수고 여러분을 지도할 의무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오는 거거든 지금. 자, 이렇게 돼서 어쩌고저쩌고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다 보면 되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 지인들 줘서 사업하게 하라. 그러니까 수소도시 같은 데서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자, 두 번째 이제 아까 얘가 바다에서 수소를 생산해야 되거든. 그 바다에서 수소 생산할 때는 이제 풍력이 들어가고 조력이 들어가건 신재생 에너지가 풍력 또는 조력 조류 발전이 들어와서 그 전기를 가지고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면 되거든. 앞으로 이게 뜰 거거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양식장까지 집어넣고 양식장도 집어넣고 관광 개념도 집어넣고 해서 탄소 중립을 하자가 이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린 수소 생산하는 게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 프랑스에서 실제 하고 있고 이 회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다에서 이런 수소 생산하면서 주거지역 개념으로 다 하고 여러분들 그 미래 예측하시는 분들이 예측할 때 2040년 50년대는 사람들이 세금에 쩔어가지고 국가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공유상에다가 공해상 그 바다에 공해가 있잖아요. 왜? 주권이 미치지 않는 데다가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세금 후리. 인공섬이 그래서 세금 없는 국가를 만난 가상국가 이미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나오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지는 이 수소를 생산하면서 주거시설도 들어가고 또 관광도 하고 우리 유교수님 좋아하는 스쿠버도 하고 또 저는 발전도 하고 이거거든. 여기서 이게 조류 발전까지 하면서 에너지 생산하면서 해양 식품 다 생산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다 하는 실제 그림이거든요. 이제 요것도 이제 특허를 내놨죠. 요것도 특허가 나왔대. 2022년 3월 11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내용을 읽어보라고 자세하게 놨죠. 해상 풍력, 조력, 태양광에다가 미세조류 바이오까지 들어가서 신재생 에너지 생산하면서 양식장에 관광에 숙박시설까지 하게끔 돼 있죠. 이 특허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가면은요 그 해저 호텔이 있어요. 탄자니아에 가면 해저 호텔이 있는데 근데 그 탄자니아 얼마나 좀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1박이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도 1년치 그 예약이 꽉 차 있을 정도 히트 치는 데가 좀 탄다. 해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런 시설을 갖다가 예약을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만약에 해저에다가 여기 뭐 인천이라든가 어디 근처에다가 저 어쩌고저쩌고 예쁘게 해놓으면 안 될 리가 없지. 그런데 그거에다가 양식까지 해, 풍력까지 나와, 수소까지 생산해. 뭐 전 세계에서 와서 그렇지 이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면서. 근데 이 특허에서 뭐냐면은 양식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완도에 가봤는데 이 양식장들이 이분들이 돈은 지금 무척 벌어요. 그 호당 내가 물어보니까 연봉 4억에서 5억 정도 된다 하다. 이 전복 양식 하시는 분들. 이분들 전복 양식 하시는 분들 양식장에 다 자기 배를 가지고 차는 기본이고 양식장까지 왔다 갔다 배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여러분이 생각한 문제점이 뭐냐? 우리나라에 1년에 태풍이 몇 번이 반드시 오잖아. 태풍이 올 때마다 그냥 직격탄을 맞고 또 적조는 또 뭐 여름에 더웠다면 적조 발생하고 그러니까 자 적조와 태풍에 그래? 그럼 그거 듣고서 어떻게 한 거야? 자 이거를 이 그림에서 봐 보라고 태풍이 오면은 요거를 유압식으로 해서 바다로 가라앉히는 거죠. 바닷속으로 유압을 해서 바닷물을 끌어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가라앉게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유압식으로 집어넣었다가 올라오니까 이거 특허를 냈더니 특허가 나온 거였죠. 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양자 개념이 들어갔죠. 이걸 전복이나 해산물을 양식할 때 양자 파동을 들어가죠. 양자 파동으로 이 음식을 고급화시키는 거죠. 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사업하시죠. 노동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특허도 재미나니까 여러분들 자 읽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자기들이 그 완도 약시장 가보니까 다 실버예요. 다 노인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틀이 돼 있잖아. 격자문이 돼 있으니까 로봇 레일 작동시켜서 로봇으로 하면 되거든. 이거 쉽거든. 그래서 그게 들어간 거죠. 특허에. 앞으로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까지 아니까 특허를 완벽하게 잡아놓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이 읽어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항만이니까 이제 배가 접안해야 되니까 이제 배가 접안하고 하는 거를 이제 진흥화시키는 특허죠,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드론이 이제 수소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해야죠. 그거에 대한 특허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수소도시에 다 들어가야 될 특허들이에요, 이게. 다 특허들이 좀 이렇게 잡혀져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냥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기술을 안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술은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기술이거든. 그런데 아이디어라는 것은 다른 분야와 융복합이 될 때 독창적인 남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공부한 건 녹색혁명에 대해서 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우리가 온실가스 이제 다음 주에는 자 온실가스를 지금 가장 신재생 에너지는 나는 하지 말자는 주의거든요. 보세요. 왜 인공태양과 우주태양광 되고 바다 수소 생산 이거 되거든. 이거 돼요. 2030년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자 에너지 절약이거든. 자 에너지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 수업을 할 거예요. 자 쓰레기 제로를 어떻게 할 거냐. 자 물 절약을 어떻게 할 거냐. 방법론이거든. 이 방법론이 4차 산업혁명 초연결 기술을 시키면 다 방법론이 되거든. 이게 효율적인 지구온난화 대책이잖아. 근데 지구온난화는 자 온실가스 절약 만들고 아까 얘기했잖아. 화학 제품부터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온실가스만 해결한다고 지구온난화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중요한 결론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건 지금 이론이 맞다면은 여러분 이걸 주변에 널리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자 이거를 녹색운동 하듯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알리겠다 또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 또는 이 중에서 어떤 특정 분야를 아이디어를 특허처럼 이렇게 해보겠다가 이번 주 숙제예요.
뭐 한두 장이라도 그건 상관없이 자, 뭐 전혀 다른 내용을 내가 공부를 여러분들 설명을 했거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고 혹시 저 부족한 거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또 개인적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지만 뭐 그래서 우리 한양대학교에서는 뭐 정리해서 힉스가 있다. 그래서 힉스에 여러분들이 좀 참여 좀 해주고 힉스를 통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지구온난화 녹색 운동을 하자. 열심히 해보라고. 아, 저 출석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출석을 부르면서 가자고. 자. 좀 많이 해. 김영장. 네. 운동. 예. 태연. 네. 성영수. 네. 박종목. 많이 안 와서 부르는 건데. 문진현. 정원석. 예. 도규원. 강제 쭉 빠지는데. 이상형. 예. 강상현. 네. 이혜원. 네. 윤도. 윤도균. 예. 박민현. 네. 국민호. 네. 국민선. 정유찬. 네. 최홍준. 안주희. 알았지. 김성민. 정준호. 네. 권기현. 네. 권상관.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야 이거 꼬야지로 네.